는 겁니다. 네네. 그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볼 때 그 법원이 네. 법원 내부에서도 이러저러한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불불 너무 끓고 있죠. 이례적이다. 청주에서 뭐 부산에서 네. 현직 판사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희대 원장이 2025년 2월달에 법원장 임명을 그러니까 인사를 했는데 그때 납득할 수 없는 인물들이 법원장에 많이 임명이 됩니다. 네. 첫 번째가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청구했을 때 그걸 정지해라고 했던 그 판사 지금 되게 유명한 것 같은데 조미연 판사. 조희연? 조미연 판사. 조미연 판사. 예. 그 사람을 청주지방법원장으로 발령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삼성과의 이론으로 좀 예전에도 비판받았던 재판을 했던 판사를 또 창원인가 어디 법원장으로 보내고 또 나경원 의원의 남편분을 또 춘천 법원장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가 법원장을 다 자기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했다라고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판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저 뭐냐 도대체. 그다음에 그 법원장이 결국 법원은 형사 합의 재판장이랑 영장 전담 그 두 개 갖고 그다음에 가처분하는 가처분 재판장 세 개가 되게 중요 보직이거든요. 영장을 기각하느냐 발부하느냐 또 형사 합의에서 이번에 직위원처럼 이상하게 풀어주느냐 마느냐 또 가처분 여러 가지 가처분 들어왔을 때 멈추게 하느냐 세 개를 갖다가 그 법원장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쫙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사들의 불만이 있었죠. 뭐냐 이게 지금 양승태 옛날 원장 체제로 돌아가는 거냐. 그래서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5월 1일 날 조희대 원장이 급발진을 해버리니까 판사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 사실은 오늘까지는 연휴라서 출근하는 판사가 많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5월 7일 내일부터는 자유 게시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사들 게시판에서 그런 불만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먼저 게시판에 올렸던 세 분의 부장판사님들이 계시는데 거기에는 정말 제가 존경하고 이런 분이 정말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판사님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확실히 정의의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고요. 앞으로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그 조희대 원장의 폭주를 갖다가 질타하는 목소리가 계속 더 튀어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이 일단 듭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깜짝 놀랐을 것 같은 것이 민주당에서 이거 기록 검토 다 한 거 맞냐. 그 어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재판에서 6만 7천 쪽이나 되는 기록을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대충 보고 했다면 이거 문제잖아요. 근데 그 기록 검토 그러니까 그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청 국민들의 요청이 벌써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그 자체로도 국민적 요구가 이렇게 큰 건데 조희대 대법원도 긴장하지 않았을까 지금 상황에서 이거 공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래서 와 국민적 분노가 대단하다라고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러면 당연히 로그인 기록 공개를 해야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대법원의 형사 기록 전산화가 아직 미완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대법원이 그 원래 어느 업체가 이거를 전산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전자기록으로 전자기록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오류가 계속 나서 원래 이게 몇 개월 미뤄진 거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가 작년 국감에서도 질타를 제가 이제 법사위 간사였으니까 질타를 해서 야 우리 국민 세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이 전자화하는데 그 세금이 한 1,000억 이상 들거든요. 와. 그러면 모든 거를 갖다 다 형사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빵꾸가 나냐 지연되냐 그래서 막 질타를 하니까 뭐 6월 달까지 하겠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6월 전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게 전자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면 이 대법관들이 어떻게 기록 검토를 했을까요? 실제로 기록도 보지 않고 그냥 파기환송 결정을 내려버린 거라면 그리고 지금 나오는 해명들이 좀 기괴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꼭 문서로 그 전자문서로 볼 필요는 없다. 다 보고 재판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제 연구관 보고서를 중심으로 원래 이제 1심 판결, 2심 판결, 그다음에 상고 이유서, 답변서,
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관 보고서 예. 그렇게 이제 5개 정도를 중심으로 하는데 연구관 보고서에는 연구관이 기록 검토를 해서 여기 몇 쪽에 이런 말, 몇 쪽에 이런 말 이런 것들이 있고 연구관 보고서는 복잡한 사건은 사실 한 200~300페이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의 논문 이상에 가는 자세한 게 있는데 이번에 연구관 보고서가 과연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 검토를 하고 보고를 했는지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특검을 통해서도 밝혀야 되고 대법관들은 기록 아마 100% 안 봤을 거의 안 봤을 겁니다. 거의 안 봤을 겁니다. 거의 안 봤을 거다. 68,000페이지라고 하는데 공판 기록도 그 한 수만 페이지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2만 페이지 된다. 공판 기록은 다 그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록에는 그렇죠. 뭐 압수수색 기록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공판 기록은 다 진술이기 때문에 그거 보려면 눈 빠집니다 진짜. 그리고 재미도 없는 거 그거 이거 언제 봅니까? 그걸 봤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저는 연구관 보고서에만 의지한 거고 또 그 연구관 보고서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9일 만에 또 실질적으로 며칠 만에 했다고 하는 거는 1심 판사와 2심 판사가 메모해 둔 거, 요약해 둔 거 그거 좀 달라 그래서 그거 봤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 졸속 재판 아닙니까 그러면? 이메일에 다 남거든요. 이메일에. 그러니까 제가 왜 상고심이 5월 1일 날 판결 선고한 게 1심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복붙 논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말투도 그렇고 어투도 그렇고 1심 판사의 메모와 그거를 받아서 그거 중심으로 결국에는 연구관 보고서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조희대 원장이 읽었던 결정문. 박영환 결정문도 그거 중심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복붙이 돼 갖고 그대로 한 것처럼 1심 판사의 메모만 했기 때문에 메모에는 메모한 사람의 의지라든가 생각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6만 뭐 몇만 페이지를 한 100페이지로 요약하려면 뭐가 중요한지를 그 판사가 다 따서 거기다 정리해 놓고 자기 생각 집어넣거든요. 그거 보고 했으니 당연히 2심 판결이랑 똑같은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졸속입니다. 진짜. 작심하고 투표용지에서 이재명 후보를 날리겠다 이런 결심을 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대법관들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졸속으로 재판을 할 리는 만무한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일단 기일 변경 신청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오늘까지 연휴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일과가 시작되는 건데 그럼 민주당은 내부에서 어떻게 좀 탄핵을 대비하려고 준비 중에 계십니까? 뭐 워낙 디테일하고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전략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사실 그 전략팀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의 의견을 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냥 추측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5월 15일은 일단은 재판이 안 열릴 것이다. 송달이 되게 어려울 것이다. 사실은 이제 큰 담론에 사실 결정하는 거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송달이 거의 안 될 가능성이 악마는 높다. 디테일에 있습니다.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관을 통해서 어떻게든 송달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예정한 송달 방법으로는 5월 9일까지 송달시킬 방법이 없다.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5월 15일 재판은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연기가 되지 않겠느냐. 연기될 거다. 그리고 이재건 부장도 어쨌건 김명수 혹은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송달이 막힌다면 안 된다면 5월 15일 날 재판을 강행하거나 강행할 수도 없지만 그다음에 바로 뭐 16일 날 잡을 수도 없고요. 그것도 또 5일 전에 또 송달을 또 시켜야 되니까 그럼 한 22일 정도로 잡고 또 송달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바람이지만 5월 22일까지는 22일로 연기되고 시간 이렇게 좀 송달시키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서보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고 15일 날 해서 기일이 안 잡히면 16일 날 바로 나오라고 할 것 같다. 아니 송달을 시켜야지. 송달을 시켜야 돼서 그러니까 방송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고등법원으로 뭐 몇 호실로 어디까지 오십시오. 방송은 안 되고 반드시 그 서류를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달시키거나 아니면 교부를 하거나 아니면 사무실이라든가 집에다가 놓고 오거나 그건 동거인 가족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후 송달이라고 우연히 만나서 주는 거는 그 사람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동의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예컨대 여러 테러 위협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서도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라인을 쳐놓고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근접하지 못하게 하도록 예, 하고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거 봐서는 송달이 어려울 겁니다. 안 될 예. 겁니다. 그리고 송달 안 된 거를 16일 날 또 바로 하자고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송달 못 워낙- 시킨 건 뭐 그건 완벽한 건 파기 사유입니다. 네. 그거는 뭐. 예. 근데 워낙 기괴한 방법으로 네, 아주 네. 다양한 그냥 희대의 상황이 그러니까 저 누굽니까 지규현 판사처럼 시간으로 네. 계산해서 네. 네, 풀어주는 방식을 선택하는 법원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결심을 한다면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를 관철하기 위해서 별것도 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에서 상식을 뭔가 뛰어넘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예. 좋다. 만약에 그렇게 무리하고 예규 안 지키고 소송법마저 어긴다면 이거는 직권남용이다. 네. 그리고 당신들은 양승태 원장처럼 특검이든 아니면 수사든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받는다. 네. 양승태 원장 때처럼 100여 명 판사들이 불려가서 예. 검사들한테 수사받고 예. 뭐 정말 눈물 흘리고 울분을 토했다고 판사들 네. 그런 판사들이 그렇게 했다는데 예. 그런 경랑에 또 휘말릴 거냐. 이거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예전에 양승태 원장은 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했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 국민의 참정권을 뺏으려고 했던 시도기 때문에 예.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풍과 예. 질책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을 것이다. 예. 여기에 들어올 거냐? 예. 라고 저희는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